시작해 봅시다. 오늘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저번에 프리뷰로 전체적으로 내용 맛보기 했고, 오늘 1부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아이의 감정을 잘 받아주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대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감정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나비님 어서와요. 툭툭 넘어가면서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준다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비춰준다는 게.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응? 내가 어떤 존재구나. 그리고 감정적인 상황에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에서. 그래서 우리 소통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 자신의 감정을 잘 만나야 합니다. 감정을 잘 만난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감정은 물론 화, 슬픔, 두려움, 공포와 같은 감정조차도 수용하되 궁극적으로는 감정, 생각, 행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우린 감정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9살 아들이 다쳐서 아프다고 징징대요. 그럼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아프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 내가 그러면은, 감정 코칭, 그거 하는 방법부터 알려줄게요. 감정 코칭은 정말 간단하게, 만약에 책을 안 읽었고, 내가 너무 바쁘고,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정말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잔소리하게 되는데,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건, 지금 다친 것을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쳤어?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다치는 건 일부러 다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은 없어. 무의식으로 스스로를 공격해서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식적으로는 사실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실수로 다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우시 까봉님은. 그래서 조금 아직 이제 분노랑 죄책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방법적으로 이제 풀어보자면 감정 코칭은 세 개만 딱 이제 기억해 봐봐요. 기억하면 돼. 첫째는 기분이 어때야? 1번은 기분이 어때? 너 기분 괜찮아? 그치. 아이가 다쳤을 때 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 말은 그러니까 네 탓이잖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이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실수는 어 그냥 일어나는 거고 의식으로는 아이를 다치지 않게 어떻게 뭐 조언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언은 그렇게 탓하면서 조언이 안 들어가거든. 아이는 엄마가 딱 탓을 하는 순간 아이는 화가 나고 공감받지 않음을 느끼고 아 나는 다쳐도 엄마가 내 다친 거는 신경 안 쓰는구나 이렇게만 가져가지 너가 지금 여기서 부주의하게 그렇게 해서 다친 거잖아 해서 그거를 아 내가 다음부터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가져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미 엄마가 탓을 하는 순간에 아이는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방어적이 되면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를 교육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1번은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괜찮아? 너 기분이 어때? 2번은 엄마도 그랬는데. 자, 1번 기분이 어때? 2번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는데. 3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요거 세 개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책의 이제 중심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은
괜찮아? 아프지?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이 말이 좀 어색할 때도 있어, 가끔. 다쳤으면 빤히 아파서 기분이 나쁘겠지. 근데, 그러면, 아프겠다. 속상하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가 감정 공감부터 해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도 이렇게 다쳤을 때 되게 아팠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하는 의도는, 괜찮아. 그 감정 느껴도 괜찮아. 엄마도 그런 감정 느낀 적이 있어. 감정은 어, 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정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판단을 하지 않는 거를, 이 말이 굉장히 판단 없음이 깊이 들어간 말이에요. 엄마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말을 하다 보면 판단을 했다가도 그 판단이 사라져. 이 말을 하려고 보니까. 엄마도 그런 적이 있는데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거든요. 엄마, 나도 저런 적이 있었나? 이러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맞다. 나도 그때 다쳤을 때 되게 아팠지. 그때 되게 막 짜증나고 화났지. 그러면서 이 말을 하다 보면 판단했던 것도 쑥 들어가. 엄마도 그랬는데. 전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네요. 음, 아들이 얘기해요. 아들이 다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치. 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야, 그러게 이렇게 해서 너가 다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엄마는 내가 다쳤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화만 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프겠다. 괜찮아?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엄마도 그런 적 있는데 아프겠다 하고 나서 그게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안 다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이렇게 뾰족한 게 여기 이렇게 있어서 자꾸 다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책 내용의 반을 이제 읽은 거예요. 이제 이 치유시 까봉님이 읽은 거예요. 이제 엄마가 죄책감이 있거나, 왜냐면 탓을 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 깊은 마음속에 이제 죄책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죄책감은 이제 분노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뭐야?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책감이 많이 있으면 이제 이 감정 코칭이 언어를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하면서 내 감정 느끼면서 가야 돼.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감정 느끼면서 이 언어를 하면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정 다 풀어내고 공감해줘야지. 너무 늦어. 내가 다 커. 그러니까 일단 방법적으로 어거지로라도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올라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풀어내면서 방법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볼게요. 카페에 질문글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감정 코칭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봐봐요. 오케이. 자, 준이사랑님이야. 준이사랑님께서 질문을 올렸어요. 20개월 아기 훈육. 질문 드릴 게 많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곳을 만나 너무 힘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저희 아이가 목소리 들려요? 잠깐만, 이거 뭐지? 목소리 이제 들릴 거야. 내 마이크 끄고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좀 끄면 안 돼. 오케이. 지금 잠깐만. 지금 채팅창이 갑자기 안 보이는데 이거 방송 잘 되고 있겠지? 오케이, 읽어볼게요. 20개월 아기 훈육. 자해를 한 지 꽤 됐대요. 지금은 제가 많이 반응해주면서 줄었는데 15개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맘에 안 들면 머리를 바닥에
멍이 바로 솟아오를 정도로 내리 찍었어요. 엄하게 혼을 내다가 푸른 아빠 배려 깊은 사랑 책을 읽고 그때부터 부드럽게 그 행동을 안 된다고 타일했는데 조금 덜하긴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계속 엄하게 혼을 냈으면 좋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좋아졌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를 공격하는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다른 데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만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아이가 화가 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너무 허용적으로 키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좋아요. 화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20개월 아기면 어떤 거에 이제 화딱지를 내냐면 뭐 블록을 쌓다가 뭐 이렇게 뭐 잘 안 껴져. 그런 걸로 막 화를 내. 이때 애기들은 그냥 뭐 그런 게 이 화날 만한 일이다 아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승질이 나면 막 그냥 답답하면 막 화를 내고, 왜냐면 아직 언어도 지금 장착이 안 됐어. 뭔가 이제 감정을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잘 껴지는 블록을 준비해 준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림을 그리는데 뭐 잘 안 돼서 막 화를 내. 막 이제 이제 이런 잠깐만 이런 이제 애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화를 내면 잘 그려지는 거, 좀 두꺼운 거 잘 잡아지는 거, 이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 최대한 아이가 부정적인 경험을 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생기게 주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아예 화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엄마가 화라는 감정이 지금 엄마한테 어려워요. 보면 화라는 감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선 안에서 엄마가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화나는 상황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걸 엄마가 받아들여야 돼요. 화라는 감정은 사실 좋은 거거든요. 아이가 화낼 때는 그래, 내가 너 화내지 않을 만한 환경 만들어줄게. 근데 화날 만한 선 넘는 어떤 상황은 분명히 생길 거야. 그 상황에서는 내가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건 내가 가르쳐줄게.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올 거야. 그 상황에서 내가 보여줄게, 알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아요. 너무 허용적으로 키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왜냐면 엄마가 화나지 않게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걸 다 허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떤 선까지는 해주겠지. 근데 그 선을 넘어갔을 때는 엄마가 모델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자기 화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그리고 어떤 경계가 선인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막무가내인 사람이 되지 않겠죠. 요약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자해를 하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사과하는 식으로 육아해도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엄마가 죄책감이 좀 많이 있다는, 풀어낼 죄책감이 좀 많이 보이죠. 연구소에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마 그래서도 이미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네 몸을 때리는 건 안 돼 라고 엄격히 훈육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또 엄격히 훈육하는 것도 아니야. 이 엄마는 지금 이제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공격을 해야 돼. 나를 공격하든지 너를 공격하든지. 지금 엄마의 세계, 엄마가 배운 모델이 화내는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서 지금 애를 공격할까요? 나를 공격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야.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도 돼. 화라는 감정은 건강한 거고, 아이 환경을 만들어주되
화날 일이 생기면은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유년 시절을 조금 들여다보면 좋아요. 지금 엄마가 죄책감이 깊은데 그 안에 분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에 뛰어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당연히 엄격하게 안 된다고 훈육해야 하는 경우고요. 근데 도로에 뛰어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서조차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신속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 신속하게. 도로에 뛰어들면 신속하게 탁 잡아채야겠지. 근데 거기서 엄격하게, 여기서 엄격하게라는 건 조금 무섭게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속하게 잡아채고 도로에 뛰어들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줄 때도 신속하게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피해가 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만 하면 되지 엄격하게 할 필요도 없어. 지금 내 채팅창이 하나도 안 보여서 다시 좀 돌아갈게요. 지금 내 화면 잘 보였어요? 나 한참 얘기했는데. 어서오세요. 타요카키즈님, 치유식가봉님. 저희 아들 게임하다 잘 안 되면 자기 머리를 세게 탁탁 때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개입해요? 옆에서 왜 때리는지 물어봤는데 게임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준 그 게시글이랑 똑같다. 근데 계속 얘기했는데 교정이 안 되면 어쩔 거야. 어떻게 천천히 좀 볼게요,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막 게임을 하는데 게임 하다가 안 되면은 막 이렇게 탁탁 때린다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감정을 공감을 해줘야 돼. 여하튼간 그 감정, 그 모습이 내가 속상하지만 그 모습이 내가 속상할 거야. 왜 속상하냐?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자해를 하는데 내가 잘못 키워서 이거부터 일단 이 감정은 따로 풀어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막 못하게 하고 싶을 거야. 근데 그거는 내 거야. 일단 아이 감정부터 공감해줘야 돼. 야, 답답하겠다. 진짜 답답하지. 야, 엄마도 어저께 3단계 기억해요. 3단계. 야, 답답하겠다.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답답하지. 답답하겠다. 두 번째는 야, 엄마도 어저께 게임하는데 렉이 너무 걸리니까 막 승진해서 죽겠더라, 야. 엄마도 그럴 때 진짜 답답하더라.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줄어들 거야. 왜냐면 이거 답답한 거 당연한 감정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그 답답함이 좀 줄어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게임하다가 답답해. 근데 이 감정이 당연하다는 걸 알면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 상황에서 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감정이 좀 풀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줘도 답답함이 좀 줄어들어.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좀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근데 자기 머리를 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귀한 우리 아들 응? 엄마도 아까워서 손도 못 대는데 우리 아들 때리면 안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때리는 게 너무 엄마도 속상한데 보고 있으면 속상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승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응? 여기 이 몽둥이로 우리 쇼파를 좀 때릴까? 근데 쇼파가 좀 내가 해보니까 쇼파도 가죽이 약해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 주먹으로 때리는 샌드백 같은 걸 샀어. 우리 샌드백 좀 때릴까? 응? 아니면 우리 소리 좀 질러볼까? 이 베개에다 대고? 응? 아니면 이렇게, 점토를 이렇게 막, 점토에다가 주먹을 해볼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내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치유식 가보니 손 많이 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손 안 대면 돼. 손을 안 대면 돼. 은혜답다님 왔네. 잘 왔어요. 늦었다. 나갈 준비 중에 들어왔어요. 잠깐 잘 들어왔어요. 아까 내가 그 준이사랑님 그거 인터넷 그거 창 띄어서 한참 얘기했는데 그거 보였어요? 처음 시도한 그 화면 방식이라 걱정이네? 계속 얘기했는데 교정이 안 되면 어쩔까요? 근데, 음, 그래도 어쩌겠어. 교정이 안 되는데. 받아들여야 돼. 나는 지금 교정을 하려고, 그래. 이거 생각해봐요. 중요한 건, 내가 자해를 한다 해도, 극단적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있다고 해도, 초점은 내가 저걸 고쳐야 되는 대로 접근하면, 그거는 진짜 공감이 아니야. 진짜 공감은 애가 자기 머리를 두드리고 있어도 그 두드리는 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자기 머리를 두드릴까? 아, 내가 저 힘든 마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진짜 공감이고 이게 사랑이요. 이게 배려 깊은 사랑이요. 애가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조차 놔버려. 그거부터 놔버려야 돼요. 엄마들은 그걸 교정하려고 내가 저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서 저걸 안 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아이는 사실 아이 마음에 접속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먼저잖아. 내가 먼저잖아. 다 놔야 돼. 놓아버리라고 자꾸 막 말하는 건 그것조차 놓아버리고 정말 아이를 봐야 돼. 진짜. 진심으로. 아이가 머리를 때리고 자해를 하고 지금 20개월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준이 사랑님은. 해도 내가 가 닿아야 되는 건 저거 안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하는 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거기에 진심이 가닿는 게 그래야 아이가 변할 거야. 근데 왜 그걸 못하냐면 그 행동이 엄마를 너무 건드려. 엄마 상처를. 그래서 아이 진심에 가닿기도 전에 내 상처에 먼저 접속이 돼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음,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마음에 닿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사랑해님, 안녕하세요. 다시 이름 바꿨어요. 잘 왔어요. 깃털 같은 나님, 잘 보였어요? 됐어. 나 라이브가 너무 어려워. 어려워. 오늘 진짜 한 시간은 이거 채팅창 여기 옆에 띄운다고 한 시간 동안 내가 그냥. 블랙스완이에요. 박종수님, 잘 왔어요. 네. 저는 그걸 바꾸려고 했네요. 그쵸. 우주너머 여기님은 그거부터 본 거야. 애 힘든 그 마음보다. 그 행동부터 본 거야. 행동은, 나중이에요. 행동은 결과예요. 결과부터 뭐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음. 때리는 모습이 보기 싫은데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냥 못 본 척 방치했어요. 공감해줘야 하는데. 때리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을 거야, 아마 치유식 까봉님은. 그 때리는 모습이 뭔가 되게 건드렸을 거야. 죄책감이나, 막, 내가 잘못 끼웠어. 나 때문이야. 이거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 분노가 너무 해서 애를 공격할 것 같아서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든지, 자기 건드려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랬을 텐데, 이제 한번 봐보세요. 결과적으로 죄는 없어. 탓도 없고, 죄도 없고, 뭐 다 허상이니까 한번 보고 대면해보세요. 공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 1, 2, 3단계 이거
이거 잘 기억했다가, 기분이 어때? 엄마도 그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세 개만 딱 가져가서 로봇처럼 해도 돼. 로봇처럼 처음엔 다 로봇이야. 나도 완전 로봇이었어. 기분이 어때?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이랬어. 근데 지금 완전 베테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처럼이라도 해봐. 사랑해님, 안녕하세요. 은수야 사랑해님이시구나. 공감이 힘든 엄마예요. 오늘도 공감보다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공감 처음에 다 힘들어요. 적었어요. 벽에 붙여놔야지. 그래, 벽에 붙여놔. 그것도 좋아요. 진짜 안 되는 엄마들은, 진짜 공감이 안 되는 엄마들은 좀 적어놔요. 적어서 붙여놔. 그렇게라도 해. 그것도 하다 보면은 다 몸에 배야. 됐다. 또 이제 읽어볼게요. 감정을 무시당할수록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에 약하다. 자, 우리 치유씨 까봉님, 감정이 무시당할수록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에 약해진디야.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좀 아이 감정을 좀 봐줘요. 감정에 빠져 이 어떤 행동이든지 머리를 때리든지 뭐를 연필을 자긴자긴 씻고 있든지 내가 보기 싫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건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화났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지금 너무 슬퍼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등 감정에 빠져 힘든 자신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이제껏 자신이 보고 습득한 행동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우짜우짜님! 링크마저 바뀌었어. 내가 오늘 삽질하다가 링크를, 어, 이 채팅창 여기 옆에다 붙인다고 막 하다가 중간에 링크가 바뀌었어요. 아이, 어떻게 하냐.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아무튼, 근데 내가 어려워. 라이브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링크가 자꾸 바뀌었어요. 미안해요. 이전에 별거 없었어? 내가 저장해서 올려줄게요. 근데 중요한 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때리고 있던, 뭐를 씹던, 애가 무슨 행동을 하던지, 그래. 손가락을 빨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회피하지 말아요.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3단계, 우짜우짜님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줄게. 3단계, 기분이 어때? 엄마도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 찬찬히. 이거 3단계 하려고 기분이 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3단, 이 세 개의 도구, 순서대로 세 개의 도구를 가지고 아이랑 접속해보라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 이거 한참 해. 아이 감정을 속상하겠다. 힘들겠다. 아프겠다. 에휴, 슬프겠다. 이걸 한참 감정으로 아이랑 이 도구를 가지고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도 그랬는데, 두 번째는 엄마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해보고 마지막에 요거까지 다 하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이럴 때 이렇게 힘든데 보통 감정 코칭 우리 힘들 때 하잖아요. 힘든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면을 해요. 아이 감정을 직면을 해. 내 거 부대끼고 올라오는 거는 그거대로 깊이 느끼면서 나중에 야, 이건 나중에 풀어내자. 응? 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 부분 걸려 올라오는구나. 이거는 잘 여기 주머니에다 넣어놔. 근데 나중에 코칭 가서 해야지. 야, 이게 있었네. 하고, 아이 앞에서는 이거 1, 2, 3단계 해서 공감해주세요. 모델이 되어줘야 돼, 엄마가. 어떻게 감정을 처리하는지. 물론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좀 뚝딱 로봇 같을 수 있어. 근데 까봉님처럼 적어서 붙여놓고 하든지,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감해주겠다. 뭐 하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공감해 주었다면 행동의 한계를 정해 주었을 때 아이가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맞아. 당연한 거요. 내 감정이 풀렸어. 다 풀렸어. 남편이 이를테면 내가 너무 속상해. 내가 뭐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럼 남편이 들어왔어. 아, 여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시작부터 막 조언이랍시고 훈계를 해. 그러면 그게 들려요? 안 들려. 근데 남편이 들어주는 거야. 어머머머, 그 아줌마 왜 그래? 어머, 속상했겠다. 당신 웬일이야? 이러면서 막 들어줬어. 다 들어줬어, 남편이. 그래서 내가 다 풀어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여보, 근데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조언을 해줬어.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풀어냈으니까. 아이도 똑같아요. 자기 감정을 다 풀어내고 나면, 그만 행동의 한계를 정해줬을 때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훈육도 그래서 감정 코칭이 훈육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훈육을 엄마들이 감정 코칭 없이 훈육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감정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공감은 안 해주면서 훈육만 하려니까 안 되지. 근데 감정 코칭을 하잖아요. 아이의 감정 공감을 해주잖아. 그러면 어쩔 때는 훈육을 할 필요도 없을 때도 있어. 애가 저절로 감정 코칭 끝에 공감 끝에 아이가 스스로 근데 엄마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결론을 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공감만 해주면.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이 감정 코칭이랑 훈육이랑 같이 써놓은 거예요. 공감이 힘들었다는 걸 이제서야 안 느낌이네요. 척하고 있었나 봐요. 공감하는 척. 난 좋은 엄마 프레임 쓰고 있어야 하니까. 공감이 힘들어요. 공감이 쉬운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샘플이 있는데 한번 읽어줘 볼게요. 저런 정말 억울했겠네. 숙제를 해갔는데 단체 기합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숙제했다는 말을 했다고 너만 더 혼났다니. 이 애는 이제 저는 숙제했는데요 이 말했다 더 혼난 애야. 단체 기합 받을 때. 엄마도 어렸을 때 혼자 청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이 안 했다고 단체 기합 받아서 뭐 혼난 적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야. 아이는 화를 가라앉히고 눈이 동그래져서 묻습니다. 엄마와 한편이 된 기분이 들고 자신의 기분을 엄마가 이해해준다는 데서 오는 유대감과 안도감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맞아. 이런 경험 정말 많아요.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 이거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한번 꼭 해보세요. 아이가 부정적으로 표출을 할 때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 이거 진짜 효과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 아이랑 이야기가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아이 감정이 아이 감정이 빠졌다. 아이 감정이 풀렸다. 이런 느낌이 올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개월 준이사랑님 같은 경우는 20개월이니까 조금 이제 엄마가 리드를 해야겠죠? 아이는 아직 말도 서툴 테니까. 기분이 어때가 아니라 화나지, 속상하지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게 먼저죠. 근데 36개월만 돼도 이제 자기 말을 해요. 화나, 아니야. 화나지? 그러니까 아니야, 억울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언어가 조금 발달한 애들은 벌써 그렇게 딱 자기 이제 감정 코칭을 좀 해주고 공감을 해준 애들은 벌써 자기 감정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공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섬세하게 자기 감정을 알고 그 감정을 나침반 삼아가지고 굉장히 잘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아요. 엄마가 청소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더럽니?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아, 그래, 방을 치워야겠구나. 구구절절 엄마 말씀이 지당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대개는 먼저 엄마의 화난 감정에 반응합니다. 엄마 잔소리 정말 짜증난다. 엄마 목소리 듣기도 싫어. 제발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건물이 올라갈 때 1층 거치지 않고 바로 2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2층으로 바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1층을 통해 2층을 올라가야 하듯이 1층인 뇌인 변형계로 감정을 먼저 수용과 공감을 한 뒤 2층 뇌인 전두엽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여 행동할 수 있게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팍 나가면 아이는 바로 저항하고 감정적으로 아이도 나온다는 거죠. 배우려면 우리 배운 것처럼 싸우냐 도망가냐 이 상황에서는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전투만 해야지 뭐 배워. 그러니까 훈육할 때일수록 훈육하는 순간일수록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74페이지 보면은 엘리엇 얘기 나오거든요.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뇌 수술을 받았대. 잔소리. 그치. 잔소리를 자꾸 하면 애가 귀를 닫아버려요. 우리 코칭하다 보면 어떤 분이 있냐면, 저는 사람들 말이 잘 안 들려요. 자꾸 남편이 귀 먹었냐 그러고 답답해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코칭해보면 어렸을 때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귀가 막 막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 잔소리를 다 들으면 얼마나 내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귀를 닫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살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귀를 닫는 거야.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소리가 잘 안 들려, 사람들 말이. 그러면은 관계가 세상과 이제 단절이 되는 거지. 제가 귀 닫았어요. 할머니 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치. 그걸 다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귀를 닫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관계가 안전한 엄마가 뭐야? 안전한 엄마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아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이가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엄마가 되려면, 일단,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아이랑 이렇게 딱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뻗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무 관계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사랑해 님이 저도 사후정이냐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저렇게 사후정같이 되더라고요. 귀가 밝던 아이가 제 소리 잘 못듣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잔소리는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다 감정 코칭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지가 알아서 잘해요. 시시 까보님 애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둘째는 좀 아직 어리지만 이 엘리엇 사례가 나오는데 72페이지 73, 74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뇌 수술을 했어요. 뇌 수술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고는 너무 잘하는데 감정이 사라진 거야. IQ는 전혀 상관이 없었대. 수술 전과 수술 후가. 근데 다만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어. 어때? 우리가 원하는 상태 아니야? 어렸을 때 우리가 감정 좀 안 느꼈으면 좋겠다. 너무 부대끼니까. 그래서 우리 감정 안 느끼려고 얼마나 자기 감정을 차단해. 화 안 난다. 나 화 안 난다. 화내지 말자. 화 안 난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너무 좋아하지 말자. 막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 좋아하지 말자, 웃지 말자. 아, 너무 그러지 말자 이러면서 자기 감정 엄청 차단하잖아, 우리. 그렇지 않아요? 희노애락을 다 차단하려 그러잖아. 로봇 되려 그러잖아.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사람 진짜 이게 스스로 그렇게 됐대. 좋겠지? 아, 이 얘기 내 지난 시간에 한 것 같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 아무것도. 감정을 주관하는 내 일부분이 손상된 엘리엇은 생각, 논리, 사실 나열은 할 수 있었지만 우선순위와 선택을 하진 못했습니다. 마치 화살만 있을 뿐 표적이 없는 호공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은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만 들고 성과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어야 우리도 뭘 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감정을 찾고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비춰주고 그런 감정 이렇게 다루면 돼. 모델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엇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엇 같이 이렇게 감정이 마비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려운 걸 거예요, 아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런 내 욕구를 느끼기 어렵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감정이 살아날수록 욕구도 살아나고,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기 싫은지, 이 나침반이 생겨가지고 가기가 좋아집니다.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 이렇게 달라진다. 자, 이제 감정 코칭 받은 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맞아요. 우리 다 엘리엇이지. 남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요. 그래, 엘리엇이야, 맞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엘리엇처럼 안 하고 잘 키우면 감정 코칭을 해가지고 감정 수용해주고 1, 2, 3단계 해가지고 잘 해주면 이렇게 된디야. 자, 1. 집중력이 높다. 내가 이래서 집중력이 낮나? 집중력이 올라간대. 정서적 안정과 호르몬의 관계. 정서가 안정돼야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제 나온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여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내 감정을 스스로도 수용 안 되고 아무도 안 해주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겠어. 근데 감정을 누군가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풀어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앞으로 너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풀어내면 될지 모델이 되어주고 하면은 감정이 두렵지가 않잖아. 스트레스 덜 받겠지. 그럼 당연히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해 학업 성취도가 높다. 또 모든 엄마들이 이제 자꾸 소리가 딸깍 달깍 달깍 거리면서 화면이 줌인데요. 맞아. 이거 이런다? 그래서 내가 이거 딴 걸로 한번 바꿔볼까? 지금 내가 웹캠 쓰는데 웹캠이 조금 그 초점을 계속 맞춰. 어때요? 이걸로 해볼게 그러면. 자, 확인. 응? 오케이. 잘 보여요? 이건 좀 날 거야. 이거는 노트북 화면이어서. 소리는 잘 들려요? 소리는 어떨지 모르겠네. 좀 해볼게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해 학업 성취도가 높다. 미나님 오셨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해 학업 성취도가 높은 거. 자기 주도 학습의 핵심은 자기가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에 대한 감정과 생각, 행동이 일치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 우리가 언제 몰입이 돼?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내 욕망, 내 욕구를 딱 알아. 이거 되게 큰 거야. 내 욕구를 안다는 거. 우리는 그것도 한참
감정 풀어내야 욕구를 알지. 근데 감정 공감 받은 애들은 자기 욕구를 알아. 자기 감정 억압하지 않으니까 뭘 하고 싶은지 아는 거야. 그거랑 생각, 행동, 이 모든 게 딱 일치됐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뭘 내가 막, 와, 난 뭐, 내가 뭐 어떤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동까지 그거 딱 됐을 때 완전 몰입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때 있잖아요. 진짜 시간 막 너무 그게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막 글을 썼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글을 썼어. 글 쓰는 순간 몰입해서 너무 그냥 행복한 거야. 이 조회수랑 상관없어. 그냥 글 쓰는 시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딱 업로드하는 순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런 몰입, 이 자기 주도 학습을 몰입으로 풀어내는 거야. 이렇게 글을 자꾸 써.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일치돼서 이렇게 물화일체가 돼서 이렇게 막 많이 하면은 당연히 뛰어난 뭔가 작가가 되겠지.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잖아.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감정을 해결할 것인지 찾도록 돕는 감정 코칭과 기본 맥락이 같습니다. 이 몰입이 이제 감정 코칭이랑 맥락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대체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향상됩니다. 여기 잘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고로 학교 성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무슨 뭐 아이가 유튜브에 몰입해서 유튜브 막 촬영하고 자기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너무 신났어. 하루 종일 막 어떻게 하면 내 유튜브 구성을 해가지고 업로드할까 그게 푹 빠져가지고 하고 있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몰입해서 하는 거. 살림비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정 코칭 제가 받고 싶으네요. 그럼 나도 누가 내 감정 코칭 받아주면 너무 좋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 것 같을 거야. 감정만 올라오면 이성을 놓쳐버리니. 자기 지금 살림비서님은 그러면은 묵혀둔 감정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간이 있어요. 막 냄비 막 끓듯이 막 압력솥 터질 것처럼 막 팍 올라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든데 그 순간은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 감정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고 너무 힘든 그 시간이 있는데 꽃날림이구나. 오, 꽃날림. 얼마 전에 유능감 글 올렸잖아요. 반가워요. 그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모두가 겪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이게 안 오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없으면 성장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시간이고 힘들지만 그거를 지나가야 돼요. 안전한 곳에서 풀어내야 되니까 이성을 놓고 아이에게 쏟아내지 말고. 3번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진정을 잘한다. 감정 코칭 받은 애들은 너무 당연한 말이야. 자기가 기분 나쁠 때 누가 나를 수용해주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델이 되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진정을 잘하는 거예요. 심리적 면역력이 강하다. 상처를 입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처 회복 능력 또는 심리적 면역력이라 합니다. 심리적 면역력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많이 받았다고 방어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했거나 선생님과 부모한테 야단을 맞았을 경우 또는 성적이 떨어져 슬프고 외롭고 속상할 때 등 부정적 상황에서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했을 때 심리적 면역력이 생깁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지 못한 아이는 오히려 심리적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감정 코칭은 심리적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음. 다음, 또래 관계가 좋다. 감정 코칭을 받으면서 큰 아이들은, 공감 많이 받은 아이들은 또래 관계가 좋대요. 이건 당연하죠. 그죠? 아이들에게 있어 왕따를 당하는 것은 고문을 당하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놀리거나 왕따를 시키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충동적,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과 상대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대응 능력이 부족할 때 왕따를 하거나 당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가트맨 박사의 처방은 감정 코칭입니다. 감정 코칭을 통해 아이는 감정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자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격해졌던 감정이 누그러지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한편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남의 감정도 잘 이해합니다. 이처럼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고 남의 감정까지 이해할 줄 아니 대인관계가 좋고 의사소통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들만큼 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 코칭으로 인한 관계 회복 효과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엄마가 내 감정에, 나한테,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마음에 관심이 있구나.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쟤한테 연락했어.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그걸 바로 깊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다음엔 나한테도 연락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이렇게 편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깊이 가져가면 어떻게 막 깊이 가져간 애들은 쟤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지? 나쁜 애야. 그래서 뒤에서 막 험담하고 쟤 되게 생각보다 나쁜 애다. 뭐 그러니까 이건 내가 예를 든 거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트리를 타고 쭉 갈 가능성이 높아져.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스토리 안 쓰고 그냥 편하게 표현하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상태 메시지 내가 글을 썼는데, 아, 리나님 스며들리님이구나. 잘 왔어요. 음,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상태 메시지를 바꿨어. 방학인데 애들이 자기한테 말을 안 걸어주니까 심심하다는 거야.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심심하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줘.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꿨어.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한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한대.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해. 나는 그게. 이를테면, 나라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줘. 그러면,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지? 사람들은 날 싫어하나 봐. 나한테 관심 없나 봐. 힝! 이러면서 이제 땅굴을 파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목을 끌어볼까 하면서 이제 힘든 나의 그 여정을 떠나겠지. 그러면서 막 되지도 않는 뭐를 막 어거지로 하다가 오히려 뭐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막 안 봐도 빤하지. 내가 탈 트리가 빤해. 근데 우리 딸은 심심하니까 그냥 상태 메시지를 바꾸고 그때는 애들이 그냥 온다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애들이 막 말 걸고 대화하면서 더 친한 친구가 또 생기고 더 생기고. 담담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준 따님 참 멋지네. 그죠? 나도 우리 딸이 너무 멋진 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아, 근데 이제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와, 유진양 엄지척이네요. 그치. 자존감 높은 애들은 정말 사고하는 게 틀려. 자기 이렇게 나라면 힘들었을 상황인데도 그걸 풀어내는 게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게 풀어내.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감정 코칭 엄마가 해준 것처럼, 나 공감해준 것처럼 상대방도 공감해주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아요. 왕따를 당할 수가 없어. 글쎄, 가끔 너무 질투를 받아가지고 가끔 연구소 아이인데도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공감 많이 받은 애들은, 관계가 좋아요. 인기도 많고. 이제 끝날 시간 거의 다 됐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감염성 질병에 덜 걸린다. 공감을 많이 받은 애들은, 질병에 안 걸린대. 병에 좀 덜 걸린대.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왜냐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당연히 면역력이 올라가겠지. 몸도, 마음, 심리적 면역력도 올라가지만, 그냥 몸의 신체적인 면역력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코칭하면서 공감해주면서 키우면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부대끼더라도, 부대끼는 건 내 주머니에 넣어놔. 나중에 코칭 가서 해야지 하고, 그거는 느끼면서 가지고 있어요. 감정, 그리고 아이한테는 아까 말해준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기분이 어땠어? 기분이 어때? 괜찮아? 엄마가 너의 마음에 관심이 굉장히 있다. 난 너한테 관심 있어. 넌 귀한 존재야. 1단계. 2단계는 엄마도 그런 적 있어. 찾아내봐. 분명히 있어. 우리 딸애 인형 사달라고 막 해가지고, 근데 안 사줘. 인형 사달라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안 사준 게 아니고, 사줄 만큼 사줬어. 사줄 만큼 사줬는데, 이제 더 이상 사줄 수는 없어. 엄마도 계획이 다 있으니까, 생활비를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형 오늘 벌써 2개 사줬는데, 이거는 사줄 수가 없어. 했더니 얘가 벌써 부정적으로 막 하지. 그러면, 그래, 속상하지. 내가 안 사주면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한계는 있는 거야. 근데 그 한계 안에서 공감은 해줘야 돼. 그래서, 속상하지. 그래, 갖고 싶은데 속상할 만하다.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한번 물어봐.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엄마도 백화점에 갔는데, 그 가방 너무 사고 싶었는데 못 살 때, 생활비가 모자라서 못 살 때, 엄마도 너무 속상했어. 맞아. 다 있어. 만약에 정말 내가 생각한 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비슷한 기억으로 살짝 만들어서 할 때도 있어, 나는. 그리고 그 아이 감정 다 받아주고 나서, 근데 그래도 이걸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내가 생각해내요, 의외로. 다음 달에 그러면 사줘. 그럼 다음 달에 사줄게. 다음 달에 생활비 리셋되면 사줄게. 그러고 이제 오면 되는 거예요. 1, 2, 3단계 잘 기억해뒀다가 적어놨다가 안 되는 사람은 적어놓고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습이 돼가지고 몸에 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애를 위한 감정 코칭 1장 봤습니다. 1장 봤어. 12시다. 이제 점심 드시고, 오늘 1시에 그 세혜님 유튜브로 라이브 있어. 소장님 라이브. 우리 1시간 맛있게 밥 먹고 쉬었다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소장님 라이브 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일은 내가 독서 모임 있다. 그래서 독서 모임 오시는 분들은 내일 또 봐요. 내일 책은 감정 코칭 책 아니고 인생 수업이에요. 인생 수업 들고 내일 경기 남부 독서 모임 영풍문고 서현점에서 합니다. 내일 11시에 영풍문고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빠이빠이.